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카운티 내 소매업소들과 미용실 등 퍼스널 케어 서비스 업소들에게 $10,000의 그랜트를 제공하기로 하고 신청자 접수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받습니다.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신청자에 대한 무작위 선정 작업이 완료돼 다음 달 1일부터 비자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들의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취업비자를 제한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처가 시간 만료로 없어집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 원인을 밝혀냈지만 공개하지 않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이번 주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으로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아시아계 혐오 범죄와 관련해 잔인한 폭행뿐 아니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의 방관적인 태도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12살부터 15살까지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100%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화이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에 해당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사용 허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르면 가을께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4.7 보궐선거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과 오세훈 후보 간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관련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내일 LA 지역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8도, 밤 최저 기온 57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미용실이나 의류 매장 등 소매업소와 퍼스널 케어 서비스 업소들을 대상으로 업소당 $10,000를 무상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자 접수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받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4월 5일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매업체와 퍼스널 케어 서비스 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비드 구제 프로그램 신청자 접수에 들어갑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Keep Our Shops on the Block 그랜트로 명명됐습니다. 신청 자격 대상은 LA 카운티에서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 살롱, 스킨케어, 에스테릭 업소, 의류 매장, 드라이클리너, 제과점, 자동차와 가전제품 수리업소, 꽃가게, 파티용품점, 서점, 베이커리, 도넛 매장, 커뮤니티 식료품점, 시장 등 소매 부분의 중소기업 업주들로 연매출이 $10,000,000 이하인 업소들입니다. LA시를 제외한 LA 카운티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재래식 오프라인 사업체들이 수혜 대상입니다. 2019년 9월 4일부터 운영 중인 사업체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카운티 정부는 소매업소들 그리고 미용실과 네일살롱, 스킨케어 등 퍼스널 케어 업소들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정상 운영이 힘들었던 관계로 가장 재정적인 타격이 컸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업소들에 한해 업소당 $10,000의 그랜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서는 lacovidfund.org/어플리케이션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5일부터 일요일인 11일까지 1차 접수를 받고 이어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2차 접수를 받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신청자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사업체 하나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요자는 무작위 신청 시스템을 통해 선정됩니다. 저소득과 중간소득 커뮤니티에 위치한 사업체나 연간 총수익이 $500,000 미만인 업소, 또 재향군인들이 주도하거나 소유한 법인일 경우 우선순위로 분류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이번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소매업소와 퍼스널 케어 서비스 업소에 47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어젯밤 수백 명의 UCLA 학생들이 대학 남자 농구팀의 NCAA 토너먼트 파이널 4 진출을 자축하던 끝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남자 농구팀은 어제 경기에서 미시건 팀에 51대 49로 근소한 차로 이겨 2008년 이래로 수십 년 만에 처음 NCAA 파이널 4에 진출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던 UCLA 학생들은 학교 로고 옷을 입고 대학 캠퍼스 인근 웨스트우드 지역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불꽃놀이를 벌이며 소파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재 당국은 어젯밤 10시경 만 900블락 로블링 애비뉴에서 화재를 진압한 직후 현장을 떠났지만 학생들이 밤새 또다시 방화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진화를 위해 현장을 찾은 LA 소방대원들은 집회 해산을 위해 LAPD 경관들 수십 명을 동반했습니다. 어젯밤 거리에 나온 UCLA 학생들의 대다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코로나 안전수칙 사항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 원인을 밝혀냈지만 공개하지 않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우주 차 사고의 원인에 대해 결론을 내렸으나 우주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지난달 23일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트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맞고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이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회복 중입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보안관은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이 결정됐고 조사는 종결됐다며 우주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고 원인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생활 문제가 있다며 우주는 사생활 보호를 포기할 것인지를 물어본 다음에 사고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경찰이 골프스타 사생활에 대한 불특정한 우려를 들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의 에이전트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GV80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조사를 벌였지만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한 사고 당시 주행 정보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습니다. 비아누에바 보안관은 블랙박스에 담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의 허락 없이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존제이 형사사법대학의 조지프 지아컬러니 교수는 LA 경찰의 비공개 방침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우주의 차 사고 원인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이번 사고에 대한 의문점은 오히려 커질 전망입니다. 우주는 과거 약물 복용 등으로 차 사고를 낸 전력이 있으나 경찰은 이번 사고 당시 우주가 약물 복용이나 음주를 했다는 징후가 없다면서 혈액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 H-1B 전자 사전 신청자에 대한 무작위 선정 작업이 완료돼 다음 달 1일부터 비자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들의 취업비자 청원서 I-129 접수가 시작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22 회계연도 H-1B 청원서 접수에 앞서 실시한 전자 사전 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I-129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전자 사전 등록을 한 뒤 무작위 추첨에 선정된 신청자들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4월 1일부터 2022 회계연도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I-129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129를 제출하는 신청자들은 무작위 추첨 당첨 통보서에 기록된 기간 내에 I-129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대체로 이 기간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밝혔습니다. I-129는 전자 사전 등록과 달리 온라인으로는 제출할 수 없고 종이로 된 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제출된 I-129에 비자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됩니다. 현재 중범죄로 여겨지는 강도죄를 흉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는 경우 경범 혐의를 적용하자는 내용의 캘리포니아주 법안이 발의돼 비즈니스 단체들과 경찰 및 사법 관계자 등 각계가 스몰 비즈니스 범죄 피해 증가 및 커뮤니티 치안 악화 우려 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등기구의 프랭클리 회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가주 상원에 상정된 SB 법안이 지역 범죄를 증가시키고 취약계층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인 레이먼드 김 노스 이스턴 애리조나 경영대학 교수를 비롯해 롬퐁 가주 식료품상 연합 회장, 패트리샤 웬스쿠나스 범죄 생존자 INC 회장, 라이언 쿠젠스 욜로 카운티 검사 등 각계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석해 해당 법안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프랭클 리 회장은 SB82 법안은 강도 범죄를 가파르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 여성, 노년층, 소수계 인종 등 취약계층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입을 수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낸시 스키너 주 상원 의원이 상정한 SB82 법안은 흉기 없이 강도 또는 절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강도 범죄일 경우 경범죄인 절도 행위로 분류해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현저하게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가짜 흉기를 들고 한 가게에 들어가 절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도 해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곧바로 풀려나게 되고 용의자가 곧바로 재범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반대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한 LA 카운티 검찰 내부의 익명 관계자 또한 SB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인 비즈니스들이 강절도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수많은 업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 피해 세입자 보호 조치인 강제 퇴거 유예 정책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강제 퇴거 금지령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이 금지령은 3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강제 퇴거 유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연소득 9만 9천 달러, 부부 19만 8천 달러 이하여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차압 금지령을 역시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결과적으로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 LA협의회가 어제 타운에서 통일분과위원회 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 들어 첫 대면 회의입니다. 통일전략분과위원회는 올 들어 설문조사와 책자 발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화상 강연회 등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평통위원 교육교재 출판, 한류와 한반도 평화 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크레딧카드와 대체결제 시스템 사용이 늘어나 통합결제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CBB은행은 통합결제 서비스 업체 엘라본과 제휴해 수수료를 맞춰주거나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미트올 비트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결제 솔루션이 있다면 계약된 수수료를 비교하기만 하면 됩니다. CBB은행이 더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거나 수수료를 맞춰줄 수 없다면 $1,000 비자 기프트카드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모션은 내일부터 시작해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BB 은행 지점이나 은행 홈페이지 cbbbank.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6분입니다. 수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오늘 슬라우슨 애비뉴 구간부터 21마일대로 서행 시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부터 10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고요.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7마일에서 20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또 플래처 드라이브와 교차되는 구간까지 정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8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레이 놀스 방향입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7가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12에서 20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브로드웨이 구간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셋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5에서 20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토렌스 지역 지나는 110번 사우스 방향 51가 스트릿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힐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10마일에서 18마일대로 역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이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취임 직후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매머드급 부양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직후 또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 계획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며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을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는 오늘 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해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며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이 미국인의 일자리 및 가정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둘 다 우리 경제 미래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 데 약 6,120억 달러, 노령층, 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에 약 4천억 달러, 20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건설에 2,130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천억 달러가 각각 책정됩니다.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학교 건설 및 개선, 실직 근로자와 소외된 이들을 돕는 등 인력 개발에도 각 1천억 달러씩 투입됩니다. 국가 전력망 강화와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천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향후 8년 동안 국가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제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아시아계 혐오 범죄와 관련해 잔인한 폭행뿐 아니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이 방관하는 태도에 대해 더욱 경악하는 목소리가 뉴욕 현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가 아시아계 혐오 표현이 들어간 노래를 삭제해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로 코앞에서 60대 여성이 잔인하게 폭행당하는데 덩치 큰 보안 요원 3명은 한참을 그저 바라만 봅니다. 범인이 가버린 뒤에도 이 여성을 구조하거나 괜찮은지 묻기는커녕 슬며시 문을 닫고 돌아섭니다. That was bad enough, but then to see a security guard standing nearby and not intervening, absolutely unacceptable. 뉴욕시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든 신고를 하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맨해튼 청장과 하원 의원도 한 목소리로 아시아계 폭행과 방관을 규탄했습니다. Under every single circumstance, you must do something if you see something. 주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시아계 공동체는 분노를 표했습니다. The security guards in there just close the door and don't even help a person, a human being, lying on the floor. We're kind of outraged right now, our community, yeah.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를 방관하는 듯한 태도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적인 음악을 삭제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를 유튜브가 거부하면서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인은 은행 계좌가 없어 현금이 많을 테니 도둑질하려면 중국인이 사는 집을 노리라는 노골적인 가사에도 보호자 주의 표시만 달아놨을 뿐 아무나 들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유튜브 직원이 삭제를 요구한 데 대해 지난 22일 담당 간부는 이 영상을 삭제하면 다른 음악도 광범위하게 삭제할 수 있는 설리를 남긴다며 거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유튜브는 회사의 혐오 발언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영상 9만 7천 개와 댓글 4,600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12살부터 15살까지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100%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화이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에 해당 연령대를 대상으로 백신 사용 허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12살부터 15살까지 2,260명을 상대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는 초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자 중 위약을 투여한 집단에서는 모두 18명이 코로나19에 걸린 반면 백신 접종자 중에서는 1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은 앞서 진행한 16살부터 25살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부작용은 통증, 발열, 오한, 피로 등이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일부 참여자들을 추적한 결과 한 달 후 항체 보유율 역시 16살부터 25살까지와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은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됐고 아직 정식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AP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16살 이상에만 사용이 허가돼 있습니다. 화이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를 비롯해 유럽 등 각국 규제당국에 12살부터 15살까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사용 허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화이자는 올해 가을 새학기 이전에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 역시 조만간 12살부터 17살까지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망했습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는 FDA 승인 아래 미국에서 11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백신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에서 두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는 볼티모어의 한 공장에서 백신 성분을 혼합하는 사고가 수주 전 발생해 존슨앤존슨의 백신 1,500만 회 분량이 폐기됐습니다. 이 공장은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협력사인 이멀전트 바이오 솔루션스라는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성명에서 품질 감독 절차에 따라 의약품 물질의 한 제조 단위가 품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에 따라 이 제조 단위에서는 제조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이 공장 생산 라인에서 제조되는 백신 물량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 공급되는 존슨앤존슨 백신 운송 역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3월 말까지 2천만 회 분량, 6월 말까지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사망 원인 3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늘 발표한 잠정 데이터에서 지난해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심장질환과 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약 336만 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코로나19와 연관된 사망자는 거의 37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또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만여 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59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이어 우발적 부상, 뇌졸중, 만성하부 호흡기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독감, 폐렴, 신장질환이 차례로 4위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 연구자들이 지난해 1월에서 12월 미국 거주자들의 사망 진단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또 데이터를 보면 전체적인 사망률은 흑인과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85세 이상인 성인, 남성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망률은 히스패닉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비율은 2019년 715.2명에서 지난해 828.7명으로 15.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데이터는 잠정 데이터로 추가 정보가 입수되면 수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통상 최종 데이터는 11월에 나온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국립통계센터는 지난해 상반기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1년 줄어들며 77.8세로 낮아졌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14년 전인 2006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취업 비자를 제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처가 시한 만료로 없어집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오늘 제한 조처가 이날로 만료되고 백악관은 갱신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실업을 이유로 들어 외국인 취업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IT 분야에서 흔한 전문직용 H-1B 비자와 그 배우자를 위한 H-4 비자, 임시 취업 근로자에 대한 H-2B 비자, 연구자들을 위한 제2원 비자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말 이 조처를 올해 3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조처를 폐지해 코로나19로 미국의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맞아들임으로써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계와 이민 옹호 단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폐지를 촉구해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시한 만료로 없어지는 쪽을 택한 것이라고 더 힐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홍콩이 자치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홍콩의 특별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AP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회의에서 통지문에서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지속해서 폐지하고 있다며 홍콩에 대한 무역과 금융의 특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에서 홍콩의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대우를 보장했습니다. 미국은 미중 갈등이 고조된 2019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을 통해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 통상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작년 5월 홍콩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무부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누릴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유엔이 해마다 발행하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핵시설은 가동 중이고 미사일은 성능이 뚜렷하게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연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400여 쪽 분량의 보고서는 먼저 한 회원국의 보고라며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핵 농축 원료인 이산화 우라늄 연기가 관측됐다는 겁니다. 다만 평양 인근 강선 지역의 경우 우라늄 농축 시설로 확정할 수는 없고 계속 감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선 거리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핵탄두를 싣는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 당시 공개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호의 경우 1.7톤가량의 폭발물을 탑재하고도 미국과 유럽 전역이 사거리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경우 지난 1월 공개된 신형 북극성 5호를 지목해 현재 추정되는 최대 사거리 5,400km보다 길고 탑재 가능한 탄두 역시 무거워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정밀 분석하는 동시에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 차원의 대응과 관련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Sanctions Committee made the decision that they would ask the group of experts to review the situation and come back and report to us. 강력한 제재 속에도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북한의 선택이 바이든 정부가 내놓게 될 대북 접근법의 구체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국방부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인 오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AP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규정한 젠더에 따라 공개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젠더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새 규정에 포함됐으며 각 군의 규정 보완을 거쳐 30일 뒤 발효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닷새 만인 1월 25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2달간 새 규정 마련 작업을 벌였고 트랜스젠더의 날인 이날 결과물을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허용됐습니다. 이미 복무 중이던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근무할 수 있게 됐고 2017년 7월부터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다가 사실상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 따르면 성별 불쾌감, 자기가 다른 성별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은 장병이 2,200명 규모로 2019년 2월에 1,071명에 비해 갑절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제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세가 이처럼 불안해지자 미국이 미얀마에 주재하는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에 대해 소개령을 내린 데 이어 독일도 자국민의 철수를 권고하는 등 외국인의 미얀마 탈출이 이어질 조짐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카렌족 주민이 들것에 실린 채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무장단체인 카렌민족연합이 미얀마군 초소를 습격한 데 대한 보복 공습으로 7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얀마 내 소수민족과 군부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자 미 국무부는 미얀마에 주재하는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독일도 자국민에게 가능한 빨리 미얀마를 떠날 것을 권고했고 프랑스의 한 재생에너지 기업은 미얀마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노르웨이도 유혈 사태 확산을 이유로 자국 시민들에게 미얀마를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부가 총에 맞아 숨진 17살 소년을 사고로 숨졌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트럭에 탄 군인이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다짜고짜 총질을 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2명은 놀라 달아났고 총에 맞은 1명은 군인들이 트럭에 실었습니다. 이 소녀는 군 병원에서 숨졌는데 사망 진단서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적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틀란타 총기 난사 사건 후 가준의 한인 등 아시안 주민들이 증오 범죄로 인한 심리 불안으로 심리 상담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최근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 잇따라 아시안들이 증오범죄 피해를 입으면서 가준의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이 증오범죄 피해를 입으면 어쩌냐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자 정신적인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LA타임즈에 따르면 LA 다운타운에서 개업 중인 한인 심리상담가 린다 유 씨는 최근 애틀란타에서 4명의 한인 여성을 비롯해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이후 한인을 물론 전국 각지의 아시안들로부터 정신상담 문의가 폭주하면서 환자가 넘쳐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신상담 신청자들의 90%는 아시안들로 아틀란타 총기 사건 혹은 인종차별 트라우마를 언급하고 있으며 상담 환자들은 LA를 비롯한 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알라베마, 캔자스, 조지아 등 전국 각지의 아시안들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한인 등 아시안들의 경우 인종차별로 인한 불안 심리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아시안 심리상담가를 선호하는 성향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한인 여성은 최근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가 발생해 아시안들이 가뜩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는 타인종 동료들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축하하기 바빴다며 강 건너 불보듯 타는 타인종 동료들의 무심함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참담한 신경을 상담사에게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불안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의 정신과 전문의 수잔정 박사입니다. 증오범죄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나도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리고 내가 옛날에 누구한텐가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던가 가게를 보다가 트라우마 스페셜리스트이자 한인가정상담소의 제니퍼 부수장은 만일 이러한 증오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상대가 심각할 경우 일부 요인과 결합돼 트라우마로까지 비화될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는다면은 이제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일반 생활에서 내 일상생활에서 과소 반응이나 과잉 반응을 했을 때가 그동안 한인 2세들은 자라면서 부모 세대인 1세들로부터 인종차별로 의심되는 부당함을 설사 겪더라도 큰 문제로 만들지 말고 그냥 지나쳐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처사가 아시안들의 목소리를 키우지 못하는 결과로 초래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UCLA에 재학 중인 한 한인 2세 여학생은 주변의 타인종 지인들이 최근 잇따르는 아시안 혐오범죄 사건 이후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었음에도 애틀란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홀로 밤거리를 나선 적이 없었다며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 would feel not as scared. I do know that our community is pretty good, but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like Westwood or 애틀란타 사건을 계기로 아시안 학생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캠퍼스 주변 치안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ESG 경영 전략, 즉 친환경과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의 개선을 중심에 두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재계와의 활발한 소통도 약속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상공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경제 성과를 이뤄낸 재계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용적이고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기 위한 기업인의 새로운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가치보다 친환경과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중심에 두는 ESG 경영 전략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공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한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규제 혁신 방안을 위한 재계와 청와대 참모들 간의 정례적인 소통도 당부했습니다. 과거의 음습한 모임으로 인해 정경 유착처럼 보이는 부분이 잘못됐을 뿐 공개적으로 기업의 고충을 듣고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새로 대한상의 수장을 맡은 최태원 회장도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새로운 기업가 정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혁신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ESG 경영 전략이 단지 책임감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포용의 정신으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이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종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이 연일 쟁점이 되는 가운데 오 후보가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자고 일어나면 오 후보의 거짓말이 하나씩 나온다며 내곡동 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시작부터 50분에 걸쳐 내곡동 땅 의혹을 해명하느라 바빴습니다. 재산 신고까지 한 내곡동 땅의 존재도 몰랐다는 초기 해명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려다 생긴 일이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측량 현장에 갔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억에 겸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 논란이 된 걸 두고는 16년 전 일로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자신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저희 처갓집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거의 초토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서로 지은 죄도 없으면서 서로 미안해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내곡동 지역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이 논의되어 온 곳이라며 민주당의 오 후보에 대한 셀프 보상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맞섰습니다. 사전투표가 지금 머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2의 제3의 털다 안 나오면 김대엽 씨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긴 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자고 일어나면 한 가지씩 거짓말이 밝혀진다며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오 후보 시장 시절 내곡지구를 중요 사안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오 후보가 내곡지구 사업을 몰랐을 리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시비에 걸려서 시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또 오 후보 처가 땅 주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땅이 있는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하며 내곡동 땅 의혹을 이 전 대통령의 BBK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얼렁뚱 땅 거짓말하다가 선거 며칠 전에 증거물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이후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며 결국 박 후보에게 힘이 모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저희 지지층이 저렇게 거짓말하는 시장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점점 뭉치고 있고 이런 시장에게 서울시장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것들로 결집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이 막판으로 갈수록 내곡동 땅을 둘러싼 공세와 방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이번 회의의 목적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루빨리 재개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이틀 앞둔 현지 시간 31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뉴욕 JFK 공항에서 만난 KBS 취재진에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게 됐다며 그동안 대북정책 점검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쭉 같이 협의를 해왔으며 이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목적하는 것은 가급적 훌륭한 대북 협상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거기에 주안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을 들른 것과 관련해 북한 측 접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뉴욕에 들르게 됐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와싱턴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서훈 실장은 북미 간 비공식 물밑 접촉이 이뤄지는 뉴욕에서 관련 사안들을 먼저 점검하고 회의가 예정된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마무리 작업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자신들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So we look forward to discussing our review with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of South Korea and Japan at our trilateral dialogue in Annapolis on Friday. 미국은 4월 둘째 주쯤에는 새 대북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한미일 삼각 협력을 부쩍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중 압박 차원에서 중국 관련 사안들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뉴욕 증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즉 사회 기반 시설 관련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85.41포인트, 0.26% 하락한 32,981.55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34포인트, 0.36% 오른 3,972.89에, 기술들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1.48포인트, 1.54% 상승한 13,246.87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에 대한 기대로 기술주가 가장 크게 올라 나스닥 지수는 한때 2% 이상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3월에만 각각 6.6%, 4.3% 오르며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지수는 1분기에는 각각 7.8%, 5.8%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월 한 달간 0.4% 오르는 데 그쳤고 1분기에는 2.8% 상승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도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39달러 하락한 배럴당 59.1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이달에만 3.8% 하락했으나 1분기에 22% 올랐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다음날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은 코로나19 불확실성을 고려해 5월에도 산유량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하메드 파르킨도 석유수출국기구 사무총장이 기술위원회 회동에서 경제 환경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한 점이 이러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봉쇄 조치를 강화한다는 소식도 유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한 것이 소식의 위험 선호 심리는 확대됐으나 유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점은 장 초반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3월 31일) 수요일 3월의 마지막 날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지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내일도 곳에 따라 조금 더운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낮 기온 떨어지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은 크게 웃돌면서 이번 주말까지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예년 기온대로 낮 기온 내려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8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1도, 5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8도, 54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9도, 밤 최저 55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수도권, 서울 등 지역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입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1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여 파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